오늘 경제 이야기 할까요? 지금 무서운 이야기만 막 나와서 지금 금리 인하 골든타임 놓쳤다고 지금 뉴스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경상도 이 건설사 부도났대. 대저건설 법정관 부도났대요. 대저건설. 지금 저축은행 신용등급 때 저축은행도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막 그런데 그다음에 DL금 평소 대금 못 받아 공사가 중단됐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 뭐 연쇄 지금 건설사 연쇄 도산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막 그러는데 지금 골든타임 놓쳤다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오늘 기재부의 그린북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재부에 발행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 경제 동향을 그린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진짜 이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려면 요 그린북을 보면 됩니다. 이게 그린북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 최근 경제 동향 기획재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수집해 갖고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이걸 그린북이라고 그러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까? 무슨 내용일까? 충격적인 내용이. 이미 경기 하강으로 진입했다고 그린북에 오늘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기 하강에 진입한 것 같다. 전 산업이 뭐야? 생산성 감소.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 지금 국가 신용등급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엄청나게 지금 위기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틀리게. 그리고 국제금융센터에도 오늘 발표하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국가 신용등급을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70~80% 정도 됩니다. 여기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어마어마하게 소비자 심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없어요. 고용 없고 소비자 심리 하락하고 주가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일본 장기 불황 초입하고 똑같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고용이 둔화되고 기획재정부에서 이 내용을 썼다는 게 충격적인 겁니다. 1월부터 본격 초입이라는 거. 저는 지금 금리 인상 시즌을 놓쳐가지고 부동산 가격 지킨다고 금리 인상 시즌을 놓쳐서 금리를 하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계부채 폭발해서. 그래서 이게 고용 하락, 실업자 상승,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 물가 상승,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특히 소비가 본격적으로 위축된다는 게 오늘 그린북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린북에서 내용을 인정을 했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을 했다는 게. 주택 매매가 본격 하락으로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토지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그래서 이게 국가 경제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소비가 본격적으로 축소하는 복합 불황형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럴 때 무슨 사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사업해도. 이럴 때 대충 사세요. 이런 얘기 그렇지만 뭘 열심히 살고 그럽니까? 대충 살아야지. 이럴 때 뭐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대충 사세요. 경기 좋아지고 그럴 때는 정말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때. 대출도 능력이라고 그런 걸로 사람들 이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데 생각보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보통 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놀랍게도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제일 직장인들이 지금 혼란한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매일 이렇게 뭐 열심히 산다, 독종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평생 듣다 보니까 은근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거냐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되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보면 안 나오면 상당히 불안감이나 이런 걸 호소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남한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되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신병이죠. 불안감.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자기 책임감 있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노이로제에 걸린 게 있는데 그게 불안감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되나라는 조금만 이렇게 좀 쳇바퀴 생활을 하면은 그런 어떤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달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대충 살고 뭐래요. 그러니까 보통 뭐 잘 되는 일은 거의 대부분 운빨이라니까요. 재능하고 운빨이 환경, 재능, 운빨이 삶의 90% 정도를 지배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면 삶이 바뀔 거라고 공부 열심히 하면 1등 할 거라 이런 걸 저기를 하는데 그 일부고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만나고 그러면 암기 잘하고 재능이에요.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재능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바보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남들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놀고 이러면 뒤처지는 그러니까 뭐가 뒤처지는데요? 그러니까 저게 주변에서 저렇게 압박감 갖고 있는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주변 사람들을 계속 독려하고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되나? 대부분 잘 사는 거는 운빨이에요. 열심히 산 거하고 거의 대부분 상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아이디어가 떠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마음이 여유롭고 놀러 다녀요. 많이들 놀러 다녀. 골프를 치던 자기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놀러 다녀. 잘 사는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취미생활을 되게 잘해요. 근데 이렇게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이 돈을 다른 일반인들보다 재산도 많이 갖고 있고 나중에 알고 보면 돈도 잘 벌어요. 훨씬 더. 네, 동네 산책하고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 그걸 어떻게 즐기는 걸 모르는 거지. 즐겨야지 비울 수 있고 비워야지 뭔가를 채울 수 있는데 그릇이 되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는 뭘 안 해도 돼요. 뭘 해야 되는데요? 뭘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만나고 같이 그 비즈니스 하는 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취미생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본 결과 잘 살고 돈 잘 버는 사람들 대부분은 취미생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가 안 되면 돈을 못 번다는 걸 압니다. 경험이 돈을 벌어봐서.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냥 시간이 그냥 대충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낼 줄 몰라요.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 사실은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 어느 때. 그러니까 배려가 안 돼요. 배려가 없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은 그냥 잘 벌어요. 인생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잘 살고 그냥 인생 어떻게 보면 흐름입니다. 아니 뭐 북한에 태어났는데 있겠지. 구조적으로. 정신적인 여유가 없고 독하게 하고 가까이 가기 뭐 박항희 씨 같으면 본인 같은 사람 매력이 있겠어요? 본인 매력이 없으면은 운도 안 붙어. 운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제가 장사하다 망해봐서 알거든요. PC방 하다가 얼마나 비참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데 장사하다 보면 절박하니까 사채 쪽지나 절박한 일들 손해볼 일들을 찾아다닙니다. 너무 열심히 살면. 다시 말씀드려요. 절박하잖아. 너무 절박하잖아. 너무 프레셔라면 내가 손해보고 죽을 자리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쓸데없는 인맥 만들고. 그래서 예쁜 걸 모르고 계속 사람 만나면 쟤는 나한테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버려요. 그냥 이 사람 보면 얼굴만 보고 반가운 게 있거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면은 주변에 사람도 떠나고 아무도 없다면서 아까 독하다 뭐 하는데 가까이 섬뜩한 거야 그냥 싫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 사기당하고 그러다 이용당하고 계속 상처 있는 열심히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더 안 보여요 시야가.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그러면 별일 아닌데 절박할 때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요. 너무 이렇게 하면. 그래서 대충 사는 게 대부분 대충 살고도 나쁜 거 아닙니다. 나중에 꼭 필요할 때는 정신적 여유가 있어서 꼭 필요할 때는 긴장해갖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다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안 되는 일 대기하려고 그러면 큰 장애에 부딪힙니다. 뭐 인생을 이렇게 목적 갖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박항기님 나는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본인이 뭔가 된 것 같지만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같이 산책이라도 가겠어? 누구 옆에 보면 다 야단치는 거지? 근데 본인이 야단칠 뭐 그게 어딨어? 의견이 다른 거지? 왜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해? 쉴 때 쉬고 안 될 때는 안 풀릴 때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정작 중요할 때 나쁜 일 생기면 그걸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냥 손을 놔버려요. 뭐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에너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별거 없는 겁니다. 대충 살아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 할 도리 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인생을 궁핍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염치 없는 사람 찍히면은 답이 없어요. 지금 외국인이 충격적이게도 3조 6천억, 3조 6,500억 정도를 계엄 이후에 한국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갔습니다. 코스피에서 3조 1,000억을 매도하고 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얘기 뭐야?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RP 채권이 지금 현 64조? 그냥 기업들 부도나지 말라고 무제한 매입하는 거네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국장 대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일 무서운 게 지금 뭐가 무섭냐? MG손해보험 계약자. 지금 보험회사 파산할 것 같은데? 시작인 것 같아. 지금 MG손해보험 파산할 것 같아, 지금. 농담 아니에요. 뉴스 떴어요. 메리츠화재가 인수 안 하면 파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조가 실사 방해하고 지금 돈이 마이너스라 금융당국의 파산 결정한 파산이 되는 겁니다. 메리츠화재 일부러 핑계대는 것 같아요. 적적 위사가 없는 것 같아. 낚시만 하고. 얻을 거 다 얻으려고. 그래서 메리츠화재 이후에 인수하고 있는데 메리츠화재 인수 안 하면 그 2001년도에 리젠트 보험회사가 IF로 파산했었거든요. 우리도 보험사가 파산했었는데 리젠트 화재보험이라고. 지금은 성장 시대가 아니라서 MG손해보험 계약을 이전받을 보험사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5천만 원 언제 지급할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은 지급하는데 지금 이게 예보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올해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 5천만 원밖에 못 받고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파산하면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줄 돈이 올해 파산하냐 내년 파산하냐에 따라서 이게 충격이 되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메리츠가 인수하게 되면 파산 상태에서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산 상태로 하면 5천에서 7천억 이상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계약자들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이번 파산 사태, 금융권 파산 사태는 파산을 하면 인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보험사만 퇴출되는 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험사들이 줄줄이 퇴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2IF 시즌이라는 겁니다. 일본처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파산할 보험사가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 한 4개나 5개 정도 예상되거든요.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 정도인데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린 저축은행도 신용등급이 줄 하향하고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 올해 이제는 지금 부도, 파산, 저축은행들이 잘못하면 꽤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30곳 중에 17곳이 부정등급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폭탄이 이제 잠재적으로 터지기 직전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지금 트럼프가 짜는 거는 관세 다음에 2년 동안은 관세 폭탄. 지금 나오는 얘기가 2년 동안은 관세 폭탄.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독일, 기타 등등 호텔에 몰아놓고 강제로 환율 조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환율 전쟁 들어가기 전에 취임 첫날에만 25개 행정명령, 관세 폭탄. 세계 경제가 멈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2년 후쯤 되면은 관세 폭탄 다음에 제2플라자 합의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희생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희생양 1위 중국, 2위 한국입니다. 한국. 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 타켓이에요. 개발도상국이면 아닐 텐데 지금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대상국 일본과 독일, 중국과 한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플라자 합의에 나섰다. 이름이 어디야? 대한민국하고 중국과 대한민국을 바꾸면 돼요. 지금 옛날 일본과 독일이 아니고 어디야? 중국과 한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린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선진국 재작년에 진입한 다음에 지금 망하는 거예요. 지금. IMF 때는 OECD 가입했다고 한 다음에 1년 후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2년 후에 망했지. OECD 가입 국가라고 하고 2년 후에 우리나라가 망했어. 국가 신용도 붕괴됐어. 지금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유엔의 선진국 인정한 다음에 2년 만에 망하고 있는 겁니다. 30년 만에 어게인이에요. 선진국의 함정에 지금 빠진 거죠. 앞으로 좋을 일이 별로 없어. 인플레 슈퍼사이클은 씨발 언제 오는 거야? 청량률 빵인데 강남만 오른다며. 야, 다 포기야, 지금.